여러분은 일식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두툼하고 바삭한 튀김옷을 입은 돈까츠, 입안에서 부드럽게 녹아내리는 소고기 요리인 와규나 스키야키를 떠올리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현대 일본은 전 세계가 인정하는 최고의 고기 미식 국가 중 하나죠. 하지만 불과 150년 전만 해도 이 땅에서 고기를 먹다 걸리면 지옥에 떨어질 대죄로 취급받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놀랍게도 일본은 무려 12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나라 전체가 공식적으로 고기를 굶었던 나라였습니다. 닭고기 한 조각조차 마음대로 먹일 수 없었고 고기를 먹은 사람은 부정하다 하여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기 일쑤였죠. 스시와 와규의 나라 일본은 왜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고기를 철저히 봉인했던 걸까요? 그리고 이 단단했던 금장막이 깨지는 과정에서 어떻게 우리가 매주 먹는 돈까츠가 탄생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역사의 거울에서는 이 기묘한 육식 금지령 뒤에 숨겨진 인간의 욕망과 열등감, 그리고 치열했던 권력의 이야기를 비추어 봅니다.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1300년 전인 서기 675년 고대 일본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일본을 지배하던 덴무 천황은 역사에 남을 충격적인 교지를 선포합니다. 그것이 바로 일본 육식 잔혹사의 시작인 육식 금지령이었습니다. 천황이 지정한 금지 품목은 뚜렷했습니다. 소, 말, 개, 원숭이, 그리고 닭. 이 5가지 네 발 달린 짐승과 가축의 고기를 절대로 먹지 말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겉으로 내세운 명분은 아름다웠습니다. 백성들이 불교의 핵심 가르침인 생명을 해치지 말라는 살생유택을 따르게 하여 나라의 복을 불러오겠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지독한 금기 뒤에는 언제나 철저한 현실적 계산이 숨어있는 법입니다. 당시 고대 일본은 만성적인 식량 부족과 잦은 기근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척박한 땅을 일구어 쌀과 곡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밭을 갈아줄 소와 짐을 날라줄 말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즉 백성들이 당장의 굶주림을 참지 못하고 귀중한 농기구이자 노동력인 소와 말을 잡아먹는 사태를 막아야 했던 것입니다. 천황은 자신의 통치 기반인 농업 시스템을 붕괴시키지 않기 위해 불교라는 가장 강력한 종교적 권위를 빌려 고기를 먹으면 지옥에 간다는 무시무시한 프레임을 씌운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법으로 통제되던 이 금지령은 세대를 거듭하며 백성들의 무의식을 완전히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100년, 500년, 그리고 1000년이 흐르는 동안 일본인들에게 4발 달린 짐승의 고기는 단순히 법으로 금지된 것을 넘어 보기만 해도 역겨운 소름 끼치도록 부정적인 것으로 뇌리에 깊숙이 각인됩니다. 1000년 동안 완고하게 닫혀있던 일본의 밥상을 단숨에 뒤집어 엎은 것은 다름 아닌 서양의 거대한 함포였습니다. 1853년 미 해군의 페리 제독이 이끄는 거대한 검은 군함이 일본 앞바다에 나타납니다. 강제로 문호를 개방당한 일본 정부의 고위 관료들과 사무라이들은 서양인들을 마주한 순간 엄청난 문화적 충격을 넘어 일종의 공포와 열등감을 느끼게 됩니다. 종교나 무기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체격 차이였습니다. 당시 오랜 육식 금지로 인해 영양 상태가 불균형했던 일본 성인 남성의 평균 키는 고작 155cm 안팎이었습니다. 반면 풍부한 단백질과 고기를 먹고 자란 서양 군인들은 기본 175cm에서 180cm가 넘는 거구들이었죠. 서양인들 앞에 선 사무라이들은 마치 어린아이처럼 보였습니다. 근대화를 추진하던 메이지 정부는 심각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우리가 서양 열강의 식민지가 되지 않고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려면 백성들의 체격부터 서양인처럼 키워야 한다. 그리고 체격을 키우는 유일한 방법은 그동안 금기시했던 고기를 먹이는 것뿐이다. 마침내 1872년 메이지 천황은 1200년 만에 전격적으로 고기를 허하는 육식 해금령을 선포합니다. 심지어 천황이 직접 궁중에서 소고기를 전격 시식하며 언론을 통해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반응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백성들은 환호하기는커녕 깊은 분노와 거부감을 쏟아냈습니다.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고기를 죄악시해왔는데 하루아침에 고기를 먹으라니 백성들 눈에는 천황이 미쳤거나 나라가 망할 징조로 보였던 것입니다. 육식 해금령이 내린 지 한 달 만에 열혈 불교 승려들이 소고기를 먹는 자들은 일본을 더럽히는 악마들이다라며 칼을 들고 천황이 있는 황궁으로 난입하다가 사살당하는 참혹한 유혈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정부는 당황했습니다. 국가의 명운을 걸고 고기를 먹여야 하는데 백성들은 고기 냄새만 맡아도 헛구역질을 하며 도망쳤기 때문입니다. 결국 일본의 요리사들과 관료들은 백성들을 달래기 위해 아주 영리하고 눈물겨운 꼼수를 짜내야만 했습니다. 핵심은 하나였습니다.
고기의 냄새를 완벽히 지우고 고기의 형태를 눈으로 보지 못하게 속여라. 그 처절한 노력 끝에 탄생한 첫 번째 구원투수가 바로 스키야키였습니다. 일본인들에게 익숙한 달콤 짭조름한 간장 소스와 미소 된장을 베이스로 육수를 내고 소고기를 얇게 썰어 대파와 함께 푹 끓여냈습니다. 고기 특유의 누린내를 간장향으로 완벽하게 마스킹하여 거부감을 줄인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대박은 따로 있었습니다. 서양의 돼지고기 요리인 포크 커틀릿을 일본식으로 완전히 뜯어고친 요리였습니다. 서양식 커틀릿은 고기를 기름에 살짝 붙여내기 때문에 고기의 핏물과 육질이 고스란히 눈에 보였습니다. 일본인들이 기겁할 만한 비주얼이었죠. 일본 요리사들은 장꾀를 냈습니다. 돼지고기를 망치로 무자비하게 두드려 질감을 완전히 으깬 뒤 밀가루와 달걀, 그리고 아주 두꺼운 빵가루를 사정없이 입혔습니다. 고기가 튀김옷 속에 완전히 갇혀 눈에 보이지 않도록 감춰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서양식 정제 버터가 아니라 일식에 익숙한 깊은 기름 솥에 넣고 통째로 튀겨냈습니다. 바삭한 튀김옷 속에 고기를 숨겨 한 입에어 물 때까지 그것이 돼지고기인지 모르게 만든 마술 같은 요리. 이것이 바로 현대 전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돈까츠의 장엄한 탄생 비화입니다. 일본인들은 이것이 서양 요리인 줄 알고 먹기 시작했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천년의 근기를 깨고 육식의 맛에 중독되어 갔던 것입니다. 서양 멸강을 따라잡아 살아남겠다는 처절한 국가적 생존 본능, 그리고 그 과정에서 빚어진 지독한 열등감과 타협. 일본의 근대화는 이처럼 천년 동안 이어져온 종교적, 문화적 신념까지 단숨에 난도질하며 나아간 격동의 과정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무심코 식당에서 마주하는 바삭한 돈까츠 한 조각과 달콤한 스키야키 속에는 사실 150년 전 거대한 세계의 변화 앞에서 살아남기 위해 처절하게 머리를 쥐어짜냈던 사람들의 혼란과 역사의 아이러니가 고스란히 녹아있는 셈입니다. 오늘 저녁 식탁 위에 올릴 돈까츠를 보며 시대를 바꾸기 위해 밥상 위에 펼쳐졌던 이 치열한 권력 게임을 한번 떠올려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역사의 거울이 비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어제를 통해 오늘을 보는 역사의 거울은 다음 시간에도 더 깊고 흥미로운 세계사의 내막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